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의 미국 증시의 변동성, 네. 상방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까요? 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네, 하루 정도 가지고는 아직 가늠하기 네. 힘들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리요. 맞아요. 예. 예. 오늘은 더합니다. 이게 뭐 절 죽이려고 하는지 수요일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었어요. 네. 정말 반가운 반등이고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 사실 그런 그 약간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비유를 드는 게 학창 시절에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말씀을 비우면 선생님에게 또 꾸중도 듣고 매도 맞잖아요. 그때는. 네, 그 예전에는.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부려서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불러요.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굉장히 불안한데 근데 점심시간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 딱 교무실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 가니까 매를 드시더니 한 3대 4대 세게 때리고 나서 예. 맞고 나서 교무실을 딱 문을 나설 때 그 느낌, 그 기분. 아, 그래요. 저는 시원한- 잘 모르겠지만, 네. 아, 그렇겠죠. 예. 이해는 저는 갑니다. 그런 경험이 예, 있으니까 농담이에요. 아마 예.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매를 맞고 나서 교무실을 나왔을 때 그 카타르시스가 어제 우리 시장에 조금 있었어요. 네.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많이 매를 맞았고 또 그에 따른 그 강한 반등이 안도의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근차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어떤 네. 성격인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의 판단 기준을 뭐 세계 코로나 하나 그리고 또 고객 예탁금 또 연준의 스탠스 요 세 개로 항상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번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은 계속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은 약간 악재로 작용하고 연준의 스탠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는 조금의 또 노이즈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2대1로 그동안에 조금 그 악재에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변이 코로나,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좋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접종 비율입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접종자 수가 몇 %인가. 아, 예. 가장 많은 게 영국이죠. 지금 영국 쪽에 보시면은 거의 뭐 한 32% 나오니까 괜찮고 네. 미국이 지금 벌써 한 17% 빠릅니다. 나머지는 유럽도 한 5, 6%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빨간 박스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0.6%거든요. 우리가 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접종자 수가 좀 빨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 경기 활동이 이제 이런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수치도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치들 우선 살펴보면 미국 실업률 추이가 나오는데 실업자 요번에 고용 지표를 발표한 것 보니까 상당히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신규로 이제 그러니까 2월 비농업 부문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37만 9천 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2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도 좋게 나왔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한 6.3%를 봤는데 6.2%.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빵 터졌다가 그다음에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플레와 금리를 자극하는 거죠. 또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ISM 제조 지표도 중요한데 미국의 ISM 제조 PMI입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이제 쿵 하고 내려간 쪽을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최근에는 올라왔거든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고 아래쪽에 위축 국면으로 보는데 이미 확장 국면을 접어들어서 이번 2월 수치 같은 경우도 예상치 그리고 전월보다도 훨씬 좋은 60.8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경제 지표가 하나 둘 지금 풀리고 있구나라는 게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인플레를 자극하고 금리를 자극하고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지금 금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고용 지표 하나 보셨는데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요 그림입니다. 산업별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보시면은 네.
그 제일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 컨택 관련해서 가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접촉에서 레저, 관광 이런 쪽이 가장 직격탄을 맞았고 고용 지표를 보면 그 레저 숙박 쪽 보시면은 빨갛게 급락이 나온 쪽이 보이죠. 네. 요게 아무래도 컨택 관련 여행 쪽 뭐 레저 여러 가지 이런 쪽 컨택 관련 산업에 있어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이번 2월 지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네요. 몇 달 만에 좋아졌네요. 그럼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수치가 풀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네. 미국의 또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은 벌써 뭐 마스크를 벗니만이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성급한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경기 부양책은 곧 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금리는 액션 올리려고 취하는데 경제 지표나 경기 활동은 안 좋은 국면. 이거는 네. 최악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 뭐 강하게 뛰어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경기가 올라오는 것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자극을 줘서 결국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여기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결국 이쪽으로 다 그 여러 가지 에너지가 모여서 1.6까지 또 급등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어흠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오퍼레이션 뭐 트위스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등이 나왔고 또 이번 주에 반등이 진행되면 아무 소리 없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할 만큼 하고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도 계속 하고 있고 변화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어떤 그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다음 주 FOMC 같은 경우도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연준이 원래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개입, 유동성을 더 풀 수도 있고 개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가 다음 주 FOMC 회의에도 영향을 아마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까지 봤던 이제 금리 문제나 그다음에 경기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이번 금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뒤의 과정을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놀랬던 것이 아닌가 약간의 좀 오버도 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 부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고객예탁금 관련해서 수급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도. 우선 국내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계속 똑같아요. 이건 뭐 제가 아무리 매주 보여드리더라도 이 그림은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냥 개인 온리 매수, 나머지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연기금 계속 매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또 작년에는 또 동학개미에서 3월부터 우리 동학개미 탄생하셔서 또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장을 이끌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신이 나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신이 난 게 아니고 힘이 빠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쳐줘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매수를 하더라도 신이 나서 위쪽으로 쏘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장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사는 밑에 받쳐놓고 사느냐.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위로 쏘면서 샀다 그러면은 올해는 밑에다 받쳐놓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좋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구도는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난주에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림이죠. 당장 어제 외국인 업종별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시면은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장을 좀 팔았네요. 그렇죠. 시장 매도라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 시장 매도하자면 뭐 전기전자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SK가 뭐 대표주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IT를 좀 판다는 느낌도 들 수밖에 없어요. IT, 뭐 2차전지 화학 관련 등등해서 그쪽을 매도가 나온다는 게 느껴지고 대신에 또 이틀 연속 금융주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전일 이랬다 그러면은 기관 쪽을 조금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관 거의 안 사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사는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한 2월부터 살펴보시면 확인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2월부터 현재까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한 10개 정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S51부터 롯데케미칼, 뭐 KT, 신세계포스코, OCI, 신한지주,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KB금융. 딱 들어보면 대충 뭔가 딱 모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딱 그쪽이구나. 또 경기 민감, 뭐 금융, 또 금리 관련된 것 이런 쪽이거든요. 딱 보면 없는 게 있어요. IT 없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바이오 없습니다. 네. 2차 전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 쪽 약간 그런 쪽의 느낌으로 봤던 종목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베팅이 어느 시점까지 보는 베팅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방향 자체가 성장주가 아니라 약간 전통적 가치주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베팅은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요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계속 이끌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요한데, 네. 요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인탁금 추입니다. 약간 올라왔네요. 예, 요게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74, 62, 67이라고 적힌 걸 보면 요게 지금 현재 구간이거든요. 고객인탁금이 74조까지 찍었다가 또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62조까지 빠졌다가, 왜냐하면 돈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주식 매수를 하루에 1, 2조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객인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또 뭐 하루 만에 5조가 늘었어요. 요거는 다 감이 오시죠? 청약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그 SK 바이오 청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또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5조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요 청약 끝나고 나면 한 5조 정도 다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보통 그 청약이 대규모 청약이 진행되고 나서 그 돈들이 다 안 빠져나가고 시장에 남아서 또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장이 좋을 때고 네. 지금 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얼마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한 60, 뭐 3조, 4조 정도 그 정도에서 아마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74조라는 금액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 주도 세력 개인 투자자의 힘이 굉장히 약화돼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면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수급 이 주도 세력이 부재하다는 것, 개인들이 이끌었던 어떤 그런 주도주의 힘이 지금 없다는 것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성장주다 가치주다 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약간 시각을 좀 길게 보면 당분간은 좀 박스에 갇힐 가능성. 오늘 반등이 좀 진행되겠습니다만 또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장주 반등 강하게 나오겠죠? 그러겠죠. 반면에 이번 주에 좋았던 금융주, 소재주 바로 급락 나올 겁니다. 네.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과정이 나오는 과도기적 국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당분간은 좀 갇혀서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행히도 그래도 하나 다행인 점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당분간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기관들이 순매수를 한 것처럼 뭐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금리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하락하면 사야 할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들 관심이 가실 거예요. 난감하죠.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저는 그 10월 네. 말부터 가져왔던 그 3C 관련 포트폴리오는 청산 얘기를 말씀드렸고, 예. 그렇죠? 청산입니다. 왜냐하면 왜 청산이냐면 10월 말부터 다 같이 진짜 잘 올라왔고 수익을 많이 냈지만은 이제는 다 같이 가는 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계전투거든요. 네. 각자 도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해체를 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갈 겁니다. 아마 새로운 컨셉을 제가 잡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 그 말씀 우선 드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을 맞출 것인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게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작년까지 좋았던 IT 헬스케어, 이건 이제 좀 아니다. 경기 소비나 산업재, 소비, 금융 쪽으로 이제 향후 갈 수밖에 없다. 요건 좀 롱텀하게 봤을 때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당장 지난주부터 그 시간부터 해서 수요일부터 해서 소재 금융이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약간 또 급하게 또 땡겨 먹은 게 올라갔죠. 조금 있습니다만은 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 왼쪽에 경기 회복, 오른쪽으로 금리 인상, 이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와 그다음에 가치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요걸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죠. 테슬라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밤에 19%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이으면 몇 프로 이번에 그 하락이 나왔냐면 딱 40% 나왔습니다. 40%의 의미는요? 40%라면 이걸 가지고 조정이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조정이라 그러면 약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40%면 부러진 느낌이 강해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 상처가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컸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성장주 중에 성장주, 글로벌 대장 성장주인 테슬라, 일봉 이렇다 그러면 이번 19%의 오늘 반등이 나오고 추가 반등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고점을 바로 갈 수 있겠는가? 전 조금 어렵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련된 성장주나 이런 고밸류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오늘 강하게 진행되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그동안 성장주 수익을 냈다가 못 빠져나오신 분들, 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좋았던 금융주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유통주라든지 소재주 이런 종목들 급등 나도 조정 나올 건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건 좀 롱텀한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조정이 좀 이번 주에 진행되면 네.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정리를 하면 성장주는 단기적인 대응, 예. 가치주는 롱텀 대응이 맞다. 그렇게 아까 그림 혹시 보셨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맞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는 일단 성장주 타임이 온 겁니다. 예. 단기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그 급락했던 종목 중에서 삼성 SDI, MC넥스, 빅히트 같은 종목 단기로 좀 보자. 세 개 네, 종목 이슈가 정도. 또 있네요. 그렇죠. 요 종목들은 또 이슈가 있는 게 네. 일단 공통적으로 MC넥스 차트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 종목들 다 20% 이상 급락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MC넥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뭐 한 60-70% 급등이 나왔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도 그렇고 동종목도 그렇고 많이 오는 종목이 이번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20-30%의 조정은 다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단기 반등 랠리가 한번 있을 것이다. 네. 당연히 있겠죠. MC넥스는 특히 그 우리 자율주행차 관련 주기도 하고 카메라 관련 주기도 한데 또 거래소 이전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에서. 네. 코스닥이 있는 것보다는 거래소에 가는 게 안정성은 높아지겠죠. 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MC넥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MC넥스, 뭐 빅히트 같은 종목 전고점까지 간다는 생각보다도 단기적인 반등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노리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단기적인 그렇죠. 투자 전략으로. 예.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이번 주 정도 반등을 노리는 것이고 아마 조정이 또 진행될 그런 가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롱텀한 관점에서 없으신 분들은 조정 나올 때 잡아가는 과정. 네. 그런 교체 매매, 그런 균형 잡힌 매매가 지금은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뭐 매일 눈 뜨면 오늘은 누구는 성장주라 그러고 누구는 가치주라 그러는데 매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헷갈리실 예, 거예요. 상황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냐면 롱텀하게 보면 한 1년 정도 텀을 보면 약간 가치주 쪽으로 보시고 네. 짧게는 단기 성장주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단기냐 중기냐 아니면 장기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절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투자의 기준도 이 기회에 좀 세워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